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 하락 속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S&P 500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8% 하락하는 모습까지 확인됐고요. S&P 500 0.88%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하게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 함께 살펴보시면요. M7 기업들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제히 급등 마감했던 전일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보이는 것처럼 빅테크, M7 위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그 외의 종목들은 초록불로 상승 마감한 모습 띄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빅테크와 중소형주들의 운명을 갈라놨는지 중요한 내용들 함께 오늘 점검해 보시죠. 일단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테크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위주로 하락세가 나왔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주식시장 내에서 회전이 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그간에 메가캡 기술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매도하는 모습 보였었다라면 간밤에는 시장에서 공매도 기준이 가장 높았던 바스켓 종목들이 급증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서 중요 내용들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일단 간밤에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이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었고요. 특히 이로 인해서 빅테크 관련 주들에 있어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출회되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에 있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셀, 주택, 저금리 수혜주들 위주로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이 테슬라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로보택시 공개 시점이 10월로 연기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어떤 이슈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경제지표와 함께 살펴보시죠. 2달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온 건데요. 먼저 전월비 내용 짚어보시면 6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C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년비도 살펴보신다면 그 결과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해서 3% 상승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초에 걱정스러운 수치가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선 다시 한번 디스인플레이션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페드워치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려 92.7%까지 올랐습니다. 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사실 얼마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회에 이틀간 출석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긴 했었지만 6월 CPI 결과까지는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경계감 있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이 간밤 나왔던 6월 CPI 결과로 인해서 확실히 쐐기를 받기에 충분한 수치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하락세로 돌아서자 기준금리가 임박했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2년물은 무려 2.54% 하락했고요. 10년물도 1% 중반대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국제유가도 살펴보시죠. 달러 약세, 시장의 분위기에 힘입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은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 경기 성장을 자극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다만 세계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에너지 효율성, 또 전기차 도입 기조로 인해서 올해는 원유 수요의 증가세가 100만 배럴 미만 정도로 그칠 것이다. 한마디로 유가의 상승폭도 어느 정도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에 저희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은 재고가 발표되면서 간밤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러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달러화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과 달리 전월 대비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쌍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진행되었다라는 평가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달러 약세에 기반해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도 함께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M7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둔화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간 고금리 실적에 저조했던 중소형주로 수단매가 이어지며 M7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나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은 2% 중반대로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5.57% 하락, 메타는 4%대 하락하며 특히 최근에 상승세의 그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테슬라는 8.44%나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던 테슬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로보택시의 이 컨셉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시제품 제작 이슈로 로보택시의 공개 시점을 연기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건데요. 로보택시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제작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기 일정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젠 8월이 아니라 10월로 연기됐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10월에는 공개가 될 수 있을까란 의문감도 함께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보택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택시 기술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와 로보택시 팀원들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완벽한 자율주행, 한마디로 핸들과 엑셀 스위치마저 없는 로보택시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 팀원들은 완벽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핸들과 엑셀 스위치는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상도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과연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시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이든 얘기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위기의 바이든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압박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기업들의 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격 지원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 이슈가 전기차 업체 더 나아가서 다음 주 테슬라 시장에는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보셔야 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플 이야기도 함께 해보시죠. 제가 재밌는 이미지를 이 챗 GPT를 통해서 그려왔는데요. 바로 애플이 유럽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애플 핸드폰을 이용한 애플페이 외에도 다른 결제 방식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애플 핸드폰 사용자들은 구글페이, 삼성페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애플에게 악재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애플 사용자들에겐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래서 애플의 목표치인 10% 판매량 증가가 정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악재와 호재가 좀 섞여진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 보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의 사진이 있는데요. 시장을 압박하던 독일 정부발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이제는 소화되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역시 7월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데요. 트럼프가 이달 말 열리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의 헤드라이너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 지금 매수 시점인지까지 저희가 포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화이자도 이제는 비만 치료제에 다시 한번 발을 재디뎠습니다. 이제는 이 체중 감량 버전, 그것도 먹는 버전을 다시 임상시험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후발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함께 협력하는 데 이어서 이제는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와 함께 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위한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퀀텀스케이프는 30% 급등을 했는데요. 과연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게 하는 이슈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이 내용들 가지고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